봉지욱 기자가 박지원 식탁에 나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을 상대로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겠나. 안타깝다. 명태균 씨도 입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봉지욱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했고 아직 사실로 전부 확인되진 않았으나 국회에서 강혜윤 씨의 증언에 따라서 뭐 국회의원 리스트도 공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이게 진짜.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명태균 씨는 이러다가 내가 천지창조까지 했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니네 전당대회 때 민주당도 왔잖아. 이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도 자기를 찾은 것인 것처럼 또 한 줄을 올렸는데 저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말고 좀 입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분이 참 겉으로는 지금 여유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막 보여지고 능수능란하게 이제 언어의 마술사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 오리가 생각이 나요. 어떤? 오리가 네. 거위인가요? 물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파닥파닥 하면서 발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백조도 마찬가지죠. 아, 백조였나? 예. 어쨌든 예. 바빠요. 예.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딱 그런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인 다 걸고 넘어지는데 이렇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혐의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는 짙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조국 대표가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고 한데 명태균 씨가 받는 혐의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뭐 공천 개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막 5년 이하 징역 이런 것들이라 좀 낮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명태균 씨가. 근데 그 뒤에 창원지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기 횡령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사기죄 횡령죄로 되면 실형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러더니 최근에는 어떤 박은정 의원인가요? 그쪽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드디어 이제 뇌물이 나옵니다.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거는 돈 받은 다음에 부정한 행위로 뒤돌려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공천으로 되돌려줬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조국 대표가 얘기한 거는 약간 근데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의심을 해왔던 건데 그냥 조국 대표님 팡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냥 뇌물죄가 된다, 이거. 뇌물 수수다. 수뢰후 부정처사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그냥 뇌물을 받았다는 거. 수뢰후 부정처사에서 받은 뇌물을 받았다는 거는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걸 말해요. 조국 대표가 말하는 뇌물 수수죄는 여론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여론조사비가 그때 얼마였죠?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가서 달라 그랬는데 안 줬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그건 빚이에요. 윤석열 개인이 명태균한테 3억 6천만 원을 줘야 되는 빚이 된 거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영선 공천을 해주고 그 뒤로 명태균 씨는 그걸 대신 받은 거니까 3억 6천 요구 안 하죠. 그러니까 빚을 면제해 준 겁니다. 그쵸. 빚을 면제받은 것도 뇌물입니다. 줄 돈을 안 준 것도 뇌물이다. 줄 돈을 안 줘도 되게 면제받은 것도 뇌물인 거죠. 사실상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자,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인 여사 둘은 뇌물죄. 뇌물 수수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뇌물의 금액이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게 3억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뇌물 수수죄가 뇌물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래서 형이 무지하게 올라가요. 3천만 원부터는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가 아니고 이상. 그러니까 최소 5년이라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유기징역은 우리 법상 30년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요. 7년 이상이 되고요. 1억 이상이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되게 세네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이잖아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이네요. 무기 아니면. 엄청나게 지금 형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처음에 나왔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용산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분들도 악착같이 막아야 되겠구나. 그 10년 이상의 징역 이 특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죄명이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근혜 때 국정농단급으로 지금 규모가 커졌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명태균 씨 뭐 이런 의혹들을 김건희 특검법에 그냥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여러 의혹들 중에. 네. 저는 이것만 따로 떼어놔서 거의 이제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을 따로 발의해도 되는 수준이다. 이거는 이제 팩트 질문은 아닌데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에서도 지금도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의뢰인도 만나고. 안타까운 거는 강혜경 씨가 직접 본 거, 직접 들은 거의 비중은 좀 낮고 나는 그렇게 했어라는 이제 제3자의 화법으로 이제 명태균 씨가 했단 말. 이 돈도 내가 3억 6천인데 돈 받으러 올게. 줄 준비 된 것 같아. 갔다 왔는데 돈 못 받아갖고 대신에 공천 갖고 왔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지금 없어 보이는 그렇죠. 거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명태균, 강혜경, 예. 뭐 심지어 이제 김건희,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거짓말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고 가장 신빙성이 높은 사람이 강혜경 씨입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 증언이라든가 진술이 저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그거 전문 증거잖아. 증거 능력도 없어 재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 능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들의 비애랄까? 운명을 굴레 같은 거랄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저도 포함이 되는 변호사님도 거예요. 예, 어떤 의미예요? 강혜경 씨의 말은 김건희의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명태균 씨한테 전달받은 거잖아요. 이걸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엄격한 증거 능력을 따지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잘 인정 안 해요. 전문 증거로 말하지 말고 그럼 네가 누구한테 그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 너한테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불러와. 그럼 그 사람한테 직접 듣자. 이게 형사소송법의 어떤 전문 증거 배제 법칙, 그거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와야 돼요, 법정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그 말을 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된 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죠? 근데 명태균 씨를 제일 바라는 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 강혜경 씨처럼 하기를 바라지만 네. 안 될 경우에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이제 검찰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말한 건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사재판에 선행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재판을 열진 않잖아요. 수사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 검찰이 움직이고 경찰이 움직여서 예. 최대한 증거를 막 수집하고 사람들을 취조하고 신문하면서 진실을 밝혀내죠. 그게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또 수집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강혜경 씨의 증언에 대해서 지금 형사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증거 능력을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고 그건 부적절한 일이고 강혜경 씨의 증언이 전문 증거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매우 그러면 중요한. 그 수사 단서를 토대로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고요. 그쵸. 압수영장도 발부될 수 있어요. 그걸로 명태균 씨나 뭐 그런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특검도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경찰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경찰도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네네. 경찰이든 검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가 되면 수사하여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네. 법조문에서 그런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의무거든요. 안 하면 직무유기인 겁니다. 예.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시를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